자, 먼저 115페이지에 D105 이 문제부터 한번 보자. 자, F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 먼저 보면 항상 점근선부터 찾는 거 기억나지?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6. 그럴 때 옆에 붙은 이거 표준형이니까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y 점근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교점으로 나타내면 6,b 이렇게 될 텐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조금 복잡하게 생긴 녀석의 해석을 좀 해볼게요. 먼저 처음에 있는 녀석을 y는 fx 이렇게 함수로 봤을 때 절대값 씌우기 전에 뒤에 있는 y는 f의 x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a 요거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x 대신에 x 더하기 a가 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플러스 2분의 a가 좌변으로 넘어가서 y 빼기 2분의 a라고 한다 그러면 y 자리에 y 빼기 2분의 a 이렇게 대입된 상태예요. 그치?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요거를 이거는 1학기 마지막 그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겠지, 그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보면 맨 처음에 해석했던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제 마무리 여기 있는 절대값 표현 이렇게 표현할게요. 절대값은 전체 식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작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y값을 0 이상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그래프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x축 아래 부분을 아래를이라고 할게요. 아래를 x축 대칭 이동해서 밑에 있는 걸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작업을 하면 간단하게 그래프 형태를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함수 f의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알맹이 함수를 미리 다 그려놓고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전부 x축 대칭 이동해서 꺾어 올리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절대값 함수 빨리 그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 있죠, 그죠? 그거 필요하면 선생님 영상 또 링크 줄 테니까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 주어졌던 fx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꺾어 올리는 작업을 할 거야. 괜찮죠? 꺾어 올리는 작업.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부터 한번 보자고요. 여기 위에다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지금 x 점근선이 6이고 y 점근선이 b인데 대략 그려볼게요. 그냥 이해만 하셔도 돼요. 6이라는 x 점근선이 여기 있고 y 점근선 b도 선생님 마음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b라는 점근선이 있어. 자, 이때 fx가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a의 부호에 따라 점근선 기준으로 1, 3 또는 2, 4에 그려진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괜찮나요? 자, 요런 상태에서 평행 이동을 할 건데 평행 이동을 안 했다 치고 절대값을 볼게요. 평행 이동을 하지 않았다 치고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꺾여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여 올라갈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x축 위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절대값 씌워놓은 마지막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 짠! 이상하죠, 그죠? y축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좌우 대칭은 아닌 상태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유리함수가 x축 아래쪽을 꺾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y축 대칭을 이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될까?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기본 함수, 유리함수의 기본 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y는 x분의 1이었단 말이야. 즉 a가 양수라고 하고 점근선이 x점근선 0, y점근선이 0이다 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괜찮지? 그러면 얘는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냐면 한번 볼게요. 점근선의 교점인 원점 대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짜리인 y는 x 대칭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y는 마이너스 x 대칭성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게 원점 대칭이거든.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y축 대칭 한꺼번에 다 한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지금 파란색 그래프를 그릴 건데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녀석이 대칭 이동돼서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 그런데 기본 함수가 원점 대칭일 때 x축 대칭, y축 대칭 한 개 원점 대칭. 그러니까 이거를 x축 대칭 이동해서 올린 다음에 y축 대칭을 하면 겹쳐진다는 얘기야. 맞지? 아, 유리함수 특징이 그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럴 때 파란색이랑 일사분면에 있는 유리함수 그래프랑 y축 대칭을 이루는 걸 알 수 있어. 또는 마찬가지겠죠. a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라고 한다면 자, 점근선이 x는 0, y는 0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해볼게요. a가 음수면 제2, 제4사분면에 그려질 거야. a가 음수다. 이렇게 됐을 때도 절대값을 씌우면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꺾고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아, 이거는 원래 함수가 원점 대칭이었기 때문에 x축 대칭 이동한 파란색 그래프와 원래 있던 이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는 y축 대칭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맞죠? 결국은 뭡니까? 유리함수에서 평행 이동을 열심히 하고 난 요 녀석이 점근선이 어떻게 돼야 돼? x점근선은 0, y점근선은 0 이렇게 되어야 위에처럼 x축 밑에 있는 거 꺾고 올렸을 때 y축 대칭을 이룰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대신 점근선으로 접근해 볼게요. 처음에 있던 점근선의 교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까 fx의 x점근선 6, y점근선이 b니까 얘네들의 교점을 6, b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요거는 fx였어.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자, 요 녀석은 점이기 때문에요. 아까 평행 이동 해석한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요 값을 그대로 다 반영만 하면 돼. 절대값 씌우기 전이겠지.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고 나면 자,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이니까 6 마이너스 a 좌표, 이게 x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2분의 a만큼이니까 b 더하기 2분의 a, 이게 y점근선이 되더라. 평행 이동을 하고 난 y점근선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 절대값을 씌워서 꺾어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런데 y축 대칭을 이루려면 이게 뭐라고요? x점근선도 0, y점근선도 0, 이게 만족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y축 대칭으로 그려지더라. 그러면 간단하게 a는 6이다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a가 6이면 뒤에 넣어서 b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f로 돌아가 볼게요. fx는 x-6 분의 a였으니까 a 6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니까 마3, fx 다 찾았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fb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f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마 9분의 6 빼기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에 마이너스 3분의 11. 자, 이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할 때 한 번만 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 D114로 가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 fx가 범위에 따라서 유리함수를 서로 다른 거로 쪼개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x에서 x로 보내는 함수인데 그 x가 정의역이면서 공역인데요. 보면은 0보다 큰 데서만 볼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의역에 해당하는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공역에 해당하는 y라고 한다 그러면 y도 0보다 큰 쪽만 그려야 돼. 즉 좌표 평면으로 따지면 일사분면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요.
0보다 크고 3 이하일 때는 x분의 3 더하기 1이라는 유리함수로 정리를 했는데요. x 점근선은 0이고 y 점근선은 b에 붙어있는 숫자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해 볼게요. x 점근선은 분모가 0되는 a고 y 점근선은 b에 붙어있는 b 뭐 이 정도인데 a, b가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그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0보다 크고 3 이하인 여기 함수를 좀 정확하게 그려놓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려봅시다. 이 정도로 그릴게요. 이렇게 x축, y축, 원점. 그래서 0보다 크고 3 이하인데 범위는 조금 이따가 반영하고요. 먼저 그냥 다 그려봅시다. x분의 3 더하기 1. 그러면 x 점근선은 0이니까 y축을 점근선으로 할 거고 y는 1. y는 1은 이 정도로 점근선을 세워 놓을게요. 여기가 1. 자,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그래프는 y축이랑 여기 y는 1이랑이 점근선이야. 그래서 x분의 3 분자에 올라가 있는 게 양수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적당한 값을 집어넣으면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리면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0보다는 크고 마침 얘 점근선 x 점근선이 0이니까 그 오른쪽으로만 그리면 되겠군. 그 다음에 3까지니까 3 한번 찍어볼까요? x에 3 넣으면 2가 된다, 그지? 그래서 여기가 3 정도로 조금 더 가자. 여기가 3 정도라고 하고 그때 2구나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유리함수를 그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사실 이쪽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녀석인데 우리는 어디만 볼 거냐면 0보다 크고 3 이하만 볼 거예요.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는 필요 없고 요만큼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이게 0보다 크고 3 이하의 범위에서 그려놓은 f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잘 봐. 정의역이 x의 범위인데 0보다 큰 데서만 볼 거예요. 0보다 큰 데서는 지금 이 부분을 보는 거거든? 맞죠? 이쪽 부분이 x가 0보다 큰 부분이란 말이야. 괜찮나요?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이 함수 마지막에 fx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으니까 x가 빠짐없이 대응되는 y가 존재해야 돼. 즉 다시 말하면 3에서부터 오른쪽에 해당하는 여기가 그래프가 다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0보다 큰 데서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y 기준으로 보면요, 아까 x에서 x로 보낸다라고 했으니까 y가 0 되는 녀석이 지금 그리는 x축이란 말이야. 이거 위쪽으로 또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어야 돼. 왜? 1대1 대응이니까 x 하나에 y 하나가 서로 다르게 대응되면서 가득 채워야 되거든. 맞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이쪽 부분도 채우고 요만큼도 채우고 이렇게 돼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그래프를 밑에 있는 3보다 큰 범위에서 이 유리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이게 그려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래프의 형태를 잠깐만 볼게요. x 점근선은 a고 y 점근선은 b야. 이런 상황에서 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우리 표준형에서 분자로 올라가는 숫자를 마이너스 2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숫자가 음수면 이 그래프는 점근선 기준으로 제2, 제4 이렇게 그려질 거야. 괜찮나요? 자, 그러면 잠깐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점근선이 A고 Y점근선이 B인 이 그래프를 이제 3보다 큰 쪽에 그려 올려 넣을 거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되니?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 어디서 그리든 이쪽이랑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게 돼.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러면 1대1 대응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럼 저 그래프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돌아가서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요 그래프를 그려 올릴 건데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그냥 보고 여러분들은 결론만 집어봐.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게 그렸어. 뭐 가득 채워야 되니까 쟤랑 만나게 그려놨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면 근데 되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1대1 함수가 아니야. 벌써 안 되겠죠? 게다가 원래대로라면 3보다 큰 쪽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만큼의 y값이 대응되는 게 없잖아, 그지?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처음에 봤듯이 1대1 함수를 만족하지 않도록 하니까 그거를 피하려면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얘처럼 지금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걸 누가 제어를 해줄까요? 누가 제어를 하겠니? 못 올라가게. 점근선이 제어를 해주는 거야. 그럼 점근선을 어디다가 갖다 박아 놓으면 돼요? 점근선을 2라는 녀석에다가 갖다 박아 놓으면 얘는 아무리 그려놔도 여기를 올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괜찮나요? 그런데 점근선이 2가 아니라 2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점근선이 2가 아니라 조금 더 아래쪽에 이렇게 점근선이 존재해버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요만큼의 공백이 생겨요. 맞지? 이러면 또 1대1 대응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히는 2는 3일 때 2라는 함수값이 존재했기 때문에 3보다 클 때는 2와 같아져서도 안 되고 이 아래쪽으로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위로 넘어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점근선이 2에 존재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서 우리 y 점근선이 b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y는 b가 되어야겠다. 위로 못 올라가게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유리함수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니? 아까 했던 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3보다 큰 쪽만 볼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그래프라고 봐야 돼요. 그럼 어때? 이만큼이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쨌든 3일 때에 2는 찍혀 있으니까 3보다 조금 커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비어있는 y값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사이 부분이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어야 돼. 맞지? 그래서 그걸 만족하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짠!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거 다 표현이 된단 말이야. 와, 그래서 y값이 0보다 큰 쪽만 본다 그러면 여기 0보다 큰 쪽 쭉 올라가서 2보다 작은 2에 한없이 가깝게 가지만 2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2보다 작은 쪽은 다 그래프가 그려져.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2를 채우면서 2보다 큰 쪽 다 그린단 말이야. y는 다 나온단 말이야. 괜찮지? 그런데 이렇게 또 그려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사이에 x에 대한 y값은 없게 돼요. 왜? 우리는 0보다 큰 쪽만 볼 거니까. 그치? 그러면 x가 여기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요 x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알파라고 한다 그러면 3에서 알파 사이에 있는 x값에 대해서는 y가 대응되는 게 없는 거야. 왜? y가 0보다 큰 쪽만 볼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니? 결론은 유리함수가요 3,0에 해당하는 여기를 지나면서 점근선에 한없이 이렇게 가깝게 가는 형태가 되어야 마무리할게요. 0보다 큰 쪽을 볼 거니까 빵꾸. 그래서 이 위쪽으로 3보다 큰 쪽은 이렇게 생겨서 요게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그래프 형태가 되더라. 괜찮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데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고 y가 0보다 큰데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고 하나씩만 대응되고 이게 되겠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자, B는 찾았죠. 점근선이 2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B는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 fx는요. 지금 0보다 크고 3 이하일 때는 3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리함수는 3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프의 일부분을 그려놓은 거고 이거를 만약에 범위 없이 다 그려본다라고 하면 두 번째 유리함수는 어디를 지나야 돼? 3,0을 지나야 돼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해볼게요. y는 두 번째 그래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분의 2 b는 2라고 했으니까 2 박아 넣을게요. 이거가 3,0을 지난다.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a 찾을 수 있겠죠? 0은 3 빼기 a분의 2 더하기 2 괜찮죠? 그러면 0이 되려면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분모가 1이 되면 되니까 a는 2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a는 2, b는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다룬 내용과 비슷하게 결국은 점근선의 위치를 좀 잡아보는 거 여기 이제 유리함수를 풀 때 가장 큰 단서가 되겠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D 126번으로 가볼게. 봅시다. fx는 x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나 보자마자 점근선 파악부터 한번 해봅시다. x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0.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뒤에 붙어 있는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x 점근선을 y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y 점근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쪽 조건을 반영을 해볼 건데 자, 아까 해석했듯이 가조건부터 볼게. fx의 절대값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부분을 x축 대칭 이동해서 꺾어 올려요. 그러니까 x축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꺾어 올린 그래프인데 그 녀석이 y는 2라는 상수함수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한대요.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한대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만약에 fx라는 녀석이 기본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절대값 함수를 그리면 아래쪽에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여기다가 y는 2라는 상수함수를 씩 그으면 지금은 교점이 하나, 둘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가조건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닌 거네요. 그죠? 이런 상황은 안 되겠네. 그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함수 얘기가 나오네요. 역함수 조금 이따가 구해볼 건데 역함수에 2를 넣은 게 원래 함수 2를 넣은 것에서 빼기를 한 거랑 같더라. 그래서 나 조건을 우리가 식으로 해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가조건이 절대값을 씌웠는데 y는 2랑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습니다. 알겠죠?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함수를 그려놓고 기본적인 함수를 그려놓고 해석을 해볼게요. 요거는 한번 그려봐. 만약에 분자에 들어있는 k값이 양수임을 가정하고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상수함수 아무거나 그어볼게요. 여기 그으면 교점 하나. 이걸 y는 k라고 할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그어도 교점 하나. 여기 그어도 교점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교점이 하나씩이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점근선을 제외하면 얘는 어떤 상수함수를 그린다 하더라도 교점은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거 그대로를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생겨서 교점이 다시 하나씩 더 생기기 때문에 이대로 개수를 세면 두 개씩 생겨요. 맞죠? 절대값 그래프는 두 개씩 생겨.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또 누가 개입을 해야 되냐? 점근선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위에서 절대값 fx 그래프랑 y는 2와의 만나는 점 교점을 찾는다라고 해보면 가조건이에요. 절대값 fx와 함수값 y는 2가 같더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즉 얘는 fx라는 함수값이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를 만족하면 되더라. 그런데 플러스 2를 만족하거나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x좌표 또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즉 꺾어 올림에도 불구하고 교점이 하나만 존재해야 돼. 얘는 이미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근데 꺾어 올렸음에도 교점이 없으려면 2 또는 마이너스 2가 그래프랑 만나지 못하는 점근선이어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정리할게요. 그래서 꺾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점이 하나이려면 y는 플러스 2 또는 y는 마이너스 2가 이 fx의 점근선이어서 교점이 없어야 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돌아가 보면 문제로 가볼게요. fx의 y점근선이 b였기 때문에 그래서 y점근선 b는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한 점 지울 수 있겠어요. 이제 나조건으로 가볼게요. 자, fx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지금 x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선생님 그거 써볼게요. 아니라고 하면 y는 x분의 a 더하기 b를 xy 자리 바꾸고 y는 정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x로 통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bx가 올라오겠죠. bx 더하기 a 이렇게 쓸 거야. 조금 더 이쁘게 써볼게요. 얘는 x 더하기 0분의 bx 더하기 a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반형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의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금 녹색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은 그대로 두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개수, 위치, 부호 다 바꾸기로 했어요. 따라서 역함수는 여기 x 더하기 a 그대로 써놓고 0은 올라오면 0 곱하기 x니까 뭐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f 역함수는 x-b분의 a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 조건을 반영해 볼게요. 역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역함수 x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b분의 a가 될 거고요. 괜찮죠? 요 녀석이 f2 빼기 1과 같더라. 자, 그러면 f2도 구해 놔 볼게요. f2는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아까 b가 가조건에서 점근선이 2 또는 마이너스 2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f 역함수에 2를 넣은 곳을 보면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 즉 좌변은 분모가 2 빼기 b 분자는 a인데 우변이 f2 빼기 1이라는 어떤 값으로 정의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좌변에 있는 2 빼기 b라는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0이 되면 정의를 못 하거든. 따라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b의 후보가 플러스 마이너스 2였는데 제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라는 게 결정이 돼요. 괜찮죠? 따라서 b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결정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f 인버스에 2를 넣은 거는 2 빼기 b 즉 4분의 a 이게 될 거고요. f2는 아까 구해놨죠? 2분의 a b가 빼기 2 뒤에 빼기 1 더 있으니까 빼기 3 요거를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되겠다. 양변을 4 곱해서 정리할게요. a는 2a 빼기 12 그래서 a는 11 이렇게 a는 12 a는 12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a는 12, b는 마이너스 2 구했으니까 fx 다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문제 또한 이제 전체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역시나 점근선이 뭔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죠? 해서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뭔가 유리함수의 문제가 복잡하다 그러면 일단은 점근선을 뭔가를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컨트롤 해보시면 단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유형별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해석되는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1등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